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숫자 엄청나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젠슨 황의 큰 그림, AI 컴퓨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실적 보고서가 아니라 뭐랄까 기술 산업의 미래 로드맵처럼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가 아니라 더욱 폭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요. 더욱. 네. 둘째는 젠슨 황이 말하는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칩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대한 AI 제국을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지 그 방법, 특히 파트너십이나 투자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압도적인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3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0조 원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어요. 네, 근데 그걸 뜯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인가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억 달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66%나 성장했죠. 역시 AI가 모든 걸 이끌고 있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사실 더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네트워킹 매출이에요. 8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증가율이 무려 162%입니다. 162%요? 와,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공장을 지을 때 GPU 칩만 쌓는 게 아니라 그 칩들을 연결하는 초고속 혈관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칩만큼이나 연결이 중요하다. 네, 엔비디아는 이제 그 혈관까지 장악해서 데이터 센터를 그냥 통째로 팔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실적도 이런데 미래 예측은 정말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블랙웰이랑 다음 세대 루빈 플랫폼으로 2026년 말까지 5천억 달러, 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이게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니 2년 뒤 매출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회사가 있었나 싶어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미 그만큼 주문이 밀려 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2년간의 미래가 그냥 눈앞에 보인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군요. 심지어 2020년대 말에는 AI 인프라 시장 전체가 연간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다. 그리고 그 시장을 우리가 선도하겠다. 이런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젠슨 황은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장 변화의 파도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면서요. 그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네,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환은 바로 CPU에서 GPU로의 컴퓨팅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 오랫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무오의 법칙 있잖아요. 2년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는 거. 네네. 그 공식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CPU만으로는 더 이상 성능 향상이랑 비용 절감, 이 두 마디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렬로 하나씩 처리하는 CPU의 시대가 가고 수천 개 코어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GPU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뭐랄까 컴퓨팅의 무게중심이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전환은 AI 기술 자체의 진화입니다. AI 기술의 진화요? 네, 바로 고전적인 머신러닝에서 생성형 AI로의 전환이죠. 이건 이제 저희한테도 좀 익숙한 개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메타 사례를 보면 광고 전환율이 한 3에서 5%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만큼 큰 건가요? 바로 그 3, 4%가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정말요? 네, 메타 같은 거대 기업한테 광고 전환율 1%는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녹취록을 보면 메타가 광고 추천 모델에 생성형 AI를 도입했더니 인스타그램에서 5%, 페이스북에서 3%의 광고 전환율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명시돼 있어요. 와, 이렇게 명확한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눈에 보이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수십 수백조 원을 망설임 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돈이 되기 시작했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환은 에이전트 AI와 물리적 AI의 부상. 이건 좀 생소한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요. 지금까지의 AI가
똑똑한 비서였다면 에이전트 AI는 알아서 일하는 직원에 가깝습니다. 알아서 일하는 직원이요? 네, 예를 들어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 좀 짜줘라고 말하면 그냥 목록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제 캘린더를 확인해서 빈 시간을 찾고 항공권을 예매하고 렌터카까지 그냥 다 예약해버리는 거죠. 코딩을 도와주는 커서나 법률 자문을 해주는 하비 같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도 있고요. 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나 공장 자동화 로봇 같은 물리적 AI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 이건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라 파급력이 훨씬 더 큽니다. 정리하자면 CPU에서 GPU로의 하드웨어 전환, 생성형 AI로의 소프트웨어 전환, 그리고 에이전트 AI라는 새로운 시장의 탄생.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를 엔비디아가 전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이 전환을 현실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무기고에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블랙웰이 주인공이겠죠? 네, 블랙웰 플랫폼이 시장에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특히 최상위 칩인 GB200이 블랙웰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와, 3분의 2나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벌써 다음 카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음 카드요? 네, 2026년 하반기에 나올 루빈이라는 플랫폼인데 블랙웰을 또 한 번 뛰어넘는 그들이 말하는 엑스펙터 수준의 성능 향상을 약속했어요. 그냥 1년 주기로 기술 격차를 아예 따라올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이런 하드웨어 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 자료에서도 그 부분이 여러 번 강조되던데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보통 기술 제품은 한 3년만 지나도 구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구식이 되죠. 100 GPU마저도 오늘날 최신 AI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칩 자체 가격이 좀 비싸도 몇 년 뒤에 또 사야 하는 경쟁사 제품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쓸 수 있는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는 더 싸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군요. 마치 비싼 명품 가방 사서 10년 쓰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용입니다. 그게 바로 고객 입장에서 총 소요 비용, TCO를 극적으로 낮춰주는 핵심이고요. 경쟁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NV링크나 스펙트럼 X 같은 네트워킹 기술로 수만 개의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묶어버리니까 경쟁사들은 칩 하나 만드는 것도 버거운데 엔비디아는 이미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AI 제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최근에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굵직한 AI 기업들이랑 파트너십 맺는 걸 보면 그 제국 건설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투자 전략은 도대체 뭔가요? 젠슨 황이 직접 투자 철학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투자는 쿠다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아, 쿠다 생태계. 둘째,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기업들과 깊은 기술 파트너십을 맺는다. 그리고 셋째, 그 파트너들이 성공하도록 기술적으로 돕고 그 대가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혁신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 와, 단순히 돈만 넣는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기술로 엮어서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군요. 특히 엔트로픽과의 파트너십은 의미가 좀 커 보입니다. 원래 엔트로픽은 엔비디아랑 거리를 좀 두지 않았나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승리라고 봐야죠. 엔트로픽이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를 전면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 아, 처음으로요? 네. 이로써 시장의 거의 모든 프론티어 AI 모델, 그러니까 오픈 AI의 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전부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건 사실상 AI의 스위스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어떤 모델이 이기든 상관없다. 모든 전쟁은 우리 땅에서 열린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녹취록에서 중국 관련 지정학적 문제도 꽤 솔직하게 언급했던데요. 네, 그 부분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맞춰서 내놓은 중국 시장용 H20 칩 있잖아요. 네네. 그 칩의 3분기 매출이 5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어요. 잠깐만요. 5천만 달러요? 전체 매출이 57억 달러인데 이건 뭐 거의 없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막혔다고 봐야죠. 엔비디아도 기대했던 대규모 주문이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중국 시장의 수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을 놓칠 수 없으니까 미국과 중국 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어떻게든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이면에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도 많군요. 공급망이나 비용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성공의 그림자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TSMC랑 협력해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첫 블랙웰 웨이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아,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군요. 네, 또 메모리 같은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압박이 있지만 공정 개선이나 고부가 가치 작품 판매 비중을 높여서 70% 중반대의 경이로운 매출 총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도 젠슨 황이 직접 반박했다고요? 네,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거품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길게 이야기한 세 가지 거대한 기술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다. 라고요. 아, 그 세 가지 전환. 네. CPU에서 GPU로, 생성형 AI로, 그리고 에이전트 AI로의 전환이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겹치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투자라는 거죠.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라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단순히 놀라운 숫자를 넘어서 그 뒤를 바치는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이라는 명확한 전력적 프레임워크, 그리고 쿠다 생태계를 중심으로 AI의 스위스가 되려는 제국 건설 전략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란 스스로를 칩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회사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 대화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의 두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젠슨 황은 녹취록에서 물리적 AI, 즉 로보틱스와 디지털 트윈을 차세대 동력으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아, 물리적 AI요? 네, 아마존 로보틱스, 도요타, 심지어 TSMC 같은 기업들이 이미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로봇을 훈련시켜서 공장 자동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까지 클라우드 속 AI의 지능에만 주목했다면 앞으로는 이 두뇌가 로봇이라는 몸을 얻어서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의 서빙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볼 때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팅 아키텍처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 기술의 미래가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겁니다.